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께 기쁨을 드릴 역전의 용사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방송인 오윤혜 씨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그 옆에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계환 스픽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두 분이 뭐 앉자마자 이제 지난주처럼 우리 싸워야 됩니까? 막 그러셨는데. 네. 예, 신인규 변호사. 싸워야 되죠. 왜 싸워요? 시청자들은 다른 의견 가지고 논쟁하고 격렬하게 붙는 걸 좋아하니까 맞아요. 신변하고 확실히 싸운다. 네. 특히 여성 두 분이 이렇게 가운데서 심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잘 싸워서 오늘 네. 신인규한테 한번 이기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내가 저는 드려요. 대표님께 오늘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그래요? 토론이 붙으면 달라지죠. 양보식 하겠습니다. 고수야, 고수. 예. 아,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어서 어제 저녁에 저는 여기 스픽스 방송 요거 역전의 용사 끝나고 네. 집에 가서 이제 제가 뭐 새로운 소식 있나 하고 핸드폰을 탁 켜는데 사망 9명.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너무 그 한창 일할 나이고 다 그 가장이실 텐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예. 너무 보셨죠? 안타깝고요. 너무 안타까워. 거기다가 이제 그 S은행 뭐 이야기하죠. 신한은행 어. 직원이 네 분이 거기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 신한은행 본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한 분이 승진하고 승진해가지고. 이제 축하해 준다는 네. 자리에 그렇게 네 명이 이제 참변을 당했으니까 네. 아마 은행 내부에서 오늘 분위기가 뭐 거의 뭐 부행장급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너무너무 이제 놀라기도 하고 네. 또 장례 절차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고요. 서울시청 공무원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예, 두 분이나. 그날 저녁에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일하겠다. 이럴 각오로 이번에 이제 표창도 받고 이렇게 잘한다고 평가를 받던 분이었는데 뭐 사연 하나하나가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명복을 네. 빕니다. 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고 SNS에서도 워낙 끔찍한 사고이다 보니까 추측성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네. 고령자, 나이 들어서 그렇다. 네, 뭐 고령자 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급발진이다. 네, 급발진이다라고 사실은 그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자동차 사고로 지금 안타까운 사망 소식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엄정하게 아마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뭐 과실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또 일각의 뭐 소문에 의하면은 뭐 혹시 뭐 부부싸움 이후에 뭔가 좀 격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운전을 좀 그렇게 과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네. 소문도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일단은 좀 돌고는 있어서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 진실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로도 드리면서도 이 좀 그러게요. 진실을 밝히는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속상한데? 속상할 정도가 아니고 그게 진짜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서 이제 매우 조심스러워 네, 오해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블랙박스를 누군가가 확인해 보니 네. 그런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엑셀레터를 밟고 역주행을 해서 뭐 다 죽자 이렇게 됐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아유.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소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경찰에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아마 하루 이틀 정도 걸리면 그 블랙박스가 다 이제 회수가 돼 있는 상태고 또 급발진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들은 급발진일 수 없다. 어떤 근거냐,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런 거 아직 없지만 경찰에서도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다. 결론 빨리 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좀 하자. 근데 지금 오늘 오후에 언론사를 중심으로 돌아왔던 이런 인터넷 소문은 아니고 실제 언론사의 정보 보고로 다 올라왔던 내용은 네. 이런 것이다라고 하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뭐 충격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일단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주는
정말로 이렇게 쇼크가 너무 커서 맞아요. 감당하기 네. 어렵다 이런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이제 지금 9분이 돌아가셨고 또 많은 분들이 다치셨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그 내막에 의해서 됐는지 밝혀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정보 보고에 의한 그런 내용이라면은 이건 뭐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런 사안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사안이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한 거라면은 이제 법리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저는 수사 당국에서 좀 엄정하게 이 부분은 좀 밝혀서 진실을 네, 규명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지금 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네. 빈다고 이렇게 명복을 빌어주고 계시고요. 우리 다 함께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좀 기다려 보고요. 우리 프로가 오늘 잘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스픽스 지금 92만 9,900 9천 몇백 몇십 명. 30명. 네, 오. 네, 그렇게 됐죠. 네. 929930 그럼 몇 분 남은 거예요? 70분? 70분만 더 들어오면 오늘 93만 명을 돌파하죠. 93만 만듭시다 오늘. 예, 오늘 우리가 93만 잘해야 돼요. 만들까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네요. 만들어야죠. 예. 좋다 그러면 더 싸우자 지금. 끝날 때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체크해보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예. 체크를 해봅시다. 70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치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 그거 보면서도 야, 어떻게 저렇게 고성에 막말에 어저께 우리가 운영이 보면서도 얼마나 막말하고 그냥 뭐 서로 할 말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또 네. 이런 행태.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진짜 화났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네. 국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우리가 이번에 22대 국회 뭐 볼 것도 없다, 더 양진영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더 다툼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됐었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은 나름대로 지금 민심을 좀 쫓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들어왔더니 또 계속 그 회의 중간중간마다 소리 지르면서 회의를 방해하는 지금 이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국민의힘이 중성을 찾고, 아무리 정부가 어렵고 본인들이 이걸 좀 위기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국민의힘 방식으로 푸는 것은 민심과 더 괴리된다. 그래서 저는 좀 태도의 적극적인 전향적인 변화를 좀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촉구하고 싶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네. 민심에 관심이 있긴 합니까? 지금 약간 윤심에만 꽂혀 있고 민심은 아예 안물 안 보이는 그런 것 것 같은데. 같습니다. 예. 네. 과거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예. 이들이 그랬죠. 바뀌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뿅망치 이분들-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이렇게 심판을 해도 안 바뀌니까 네, 국민들이 안 바뀌어. 참 절망스러운 건데, 뭐 만약에 민심과 끝까지 이렇게 척을 지는 쪽으로 간다고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역사적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면 뭐 역사적 소멸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108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거를 우리가 왜 당신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아요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자, 만약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떻게 됩니까? 척을 지게 되죠. 그렇죠. 요것과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이재명과 계속 경쟁관계에 놓고 끊임없이 이유불문하고 야당을 욕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본인의 정치적 이익,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 이 사람들은 원래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 이익이 뭔지를 생각해 보니 네. 민심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에 반하고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만나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산 편을 들고 윤석열 편을 드느냐? 윤 대통령 편 드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지금 안전하잖아요. 총선이 끝났고 당선이 총선 끝나고 됐고. 4년 동안 임기 보장 첫 번째 네. 되어 있어요. 네. 두 번째 장관도 갈 수 있고 기관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자기 지역구에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민심 따라가서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는 순간 야 너 민주당 편이야? 좌파야? 용공이야? 아니면 전체주의야? 이렇게 몰리는 순간 국물도 없다고. 그거보다는 4년 동안 안전하게 국회의원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편들면 자기의 정치적 이익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계형 그럼 정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잘못 봤으니까 바보가 국민도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죠. 아 그래요? 지금 뽑은 바깥에 사람이- 나가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확 해버리고 싶다. 내가 찍었던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술자리 안주 삼아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의 본질은 뭐예요? 잘못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뽑은 사람이 4년 동안 어쨌든 고통 받아야 되는 것. 뭐 이런 현실에서 아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방통위의 김홍일 위원장 오늘 아침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보고되기 전에 이제 뭐 기습적으로. 자진사퇴했어요. 기습적으로 그죠? 네. 근데 윤 대통령은 바로 사표 수리했고 이렇게 빨라 이 사람은. 이럴 때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 좀 근데 해주세요. 이번에도 이 김홍일 위원장이 또 도망갔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갔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 많은지 네. 뭐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행 씨도 도망가서 런행이라는 별명이 나왔고 네. 이종섭 장관도 호주로 도망가니까 런종섭이라 그랬고 이동관 위원장도 똑같이 도망갔거든요. 근데 김홍일 위원장도 똑같이 지금 방통위를 가지고 방송을 장악하는 온갖 악행만 다 해놓고 지금 떠나버리는 네. 굉장히 이렇게 참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김홍일이라는 사람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네. 과거에 BBK에 면죄부를 줬던 친 MB 검사입니다. 아하. 친 MB 검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검찰에서 이분이 더 선배인데 대검 중수부장이라고 있습니다. 힘센 자리. 거기 중수부장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이과장, 그러니까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그런 사이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거꾸로 바뀌어서 김홍일 씨를 내려다가 처음에 권익위원장을 시켰어요. 네. 그 이상한 해석했던 맞아, 맞아. 권익 있죠. 아. 명품백에 거기 대해서. 안관두고 여기로 또 왔잖아. 거기서 이제 갑자기 방통위로 왔는데 방통위원장 임기가 3년입니다. 근데 3년을 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상태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위법하게 구성된 상태에서 위법한 방송 장악 요것만 하다가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떳떳하지 못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비겁하게 할 것이라면은 저는 이제 김홍일 도망갔으니까 책임 못 묻잖아요. 그 책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홍희 씨를 공수처에 고발하긴 했는데 이동관 씨도 도망갔지만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이 꼼수도 노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도망가도 특별히 크게 처벌받지 않으니까 아주 좀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면 어때? 나는 권력을 얻고 돈을 버는데. 그리고 또 한 자리 아니, 어디 또 갈 뒤에 걸 그럼 기대하는 거예요. 또.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창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네.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죄 처벌해야 돼. 아니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벌써 이거를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미 오늘 아침에 뭐 9시에 만약에 출근해가지고 사표를 냈다. 그럼 9시 30분 정도에 그냥 사표 수리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네들 봐라. 암만 뭐라 그래도 우리 이렇게 뭉쳐서 간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은 벅꾸라지라는 말도 좀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네. 쓰기도 좀 민망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사악하잖아요. 네. 벅꾸라지는 법을 피해가서 자기가 요리조리 살펴서 산다는 건데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이 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적 사유인데 당연히 정치적 사유로 탄핵을 하는 거죠. 기관장은 정치적 사유로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바로 받아버린다는 거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않는 몇 개월 동안 공석되는 거를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국민들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죠. 대통령이든 용산이든 지금 현재 방송 환경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네. 방송 환경이 다 장악했잖아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게 지금 좌파들이 지금 준동하고 사형 언론 이야기하죠. 그 말이 되냐요? 그러면 저도 노조했고 기자협회 소속이었고 저는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비서실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언론사의 색깔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노조원이 기자고 업무직 직원들 아니에요? 기자들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주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사형 언론이라는 말이 돼요? 자기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사형 언론이다? 공영방송이? 당연히 거기 구성원들이 자기 방송을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그럼 바깥에서 그러면 그 언론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해 줍니까? 그것이야말로 언론 자유를 침탈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전혀 응대하지 않고 자, 사형 언론이다. 노조가 중심이다. 당연히 노조가 중심이 되고 기자협회가 중심이 돼서 언론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바깥에서 다 넣는 이게 어떻게 공정 언론이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관치 언론이다. 그렇게 해서 관치 언론 되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시청률 엉망진창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MBC 마지막 남은 MBC까지 이제 사장 바꿔서 장악하겠다라는 의도잖아요. 윤석열 그럼요. 대통령이. 네.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아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언론 탄압하겠다. 이거 직권 남용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죄를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오윤혜 누님 말씀하신 대로 김홍일이 도망갔는데 이 도망갔기 때문에 책임을 현재 못 묻잖아요. 그 책임까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가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뭐 형사적인 것도 뭐 나중에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가장 떠오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사법 책임. 그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94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막 불길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번지고 있는데 저는요 우리 헌법에 많은 분들이 헌법 관심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주공화국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삼권 분립입니다. 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면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에도 삼권 분립이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개가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원리인데 네. 김태우, 김관진, 김태효 이런 죄인들 다 사면해줬거든요. 그 출마시키고 옆에 있잖아요. 청와대 취직시켰거든요. 이건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킨 삼권 분립 위반이고 이번에 김홍일 같은 사람 도망가는 건요.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통해 가지고 그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것이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럼. 네. 근데 지금 도망가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그 도망가는 거를 방조했거든요. 도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침해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전 이런 꼼수는 100% 이건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올릴 때 이건 매우 중하게 취급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대통령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본인이 봤을 때는 나 위법한 거 하나 본인이 뭐 판사고 본인이 왕입니까? 다 자기가 판단해요? 아니 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거기에서 있는지. 명백한 위법 사유라는 것을 제가 다르게 할게요. 그 명백한 위법 사유는 없는 모양인데 포괄적으로는 위법 사유가 차고 넘친다. 차고 아니 차고 근데요 넘쳐서. 명확한 위법 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통위법에 보면요 방통위원 5명은 여야가 조화롭게 구성하게 네. 돼 있어요. 합의제 합의제 기구니까. 근데 조화롭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조항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 임명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방통위는 위법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위법 상태에서 최민희 씨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위법 상태에서 위법한 행정을 하면 위법합니까? 적법합니까? 당연히 위법하죠. 근데 그 위법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YTN 매각해 MBC 장악하기 위해서 이사들 선임하는 거 싹 다 위법한 행위만 해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막 두드러 패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주.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뺑소니 내지는 더 중하게 처벌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김홍일이 도망간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은 그 죄과가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전가되는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 당연하죠.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보태면 네. 최영두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간사가 그랬어요. 이거는 방통위가 5인 합의 체제로 구성되게 돼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근데 5인 중에 2인은 대통령 2인, 야당 1인, 여당으로 돼 있는데 민주당은 2회 상충의 결격 사유로 네. 최민희 방통위원회 취임이 지연되자 네. 이후로 계속 방통위원 이거 추천하지 않고 그랬다. 결국은 민주당이 그런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최민희가 과연 이해상충의 결격 사유였을까? 네. 지난 3월에 국회가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씨를 추천했고 네. 방통위는 법제처에다가 최민희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재직 경력이 상임위원 임명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했는데 법제처는 답이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답이 없는 법제처를 이유로 임명을 안 했어. 그래서 결국 7개월 7일 만에 그냥 나 후보 안 할게요. 그러고 나왔다는 거야. 네. 기다리다가.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앞뒤로 완전 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자, 돼요. 야당이 추천을 했어. 그 임명하면 돼.
야,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임명 못하게 해서 사람 바꿔줘 이러는 거야. 그럼 추천권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누굴 추천해 그러면? 답 적는 거지. 아니, 지금 김미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요. 자, 신인규 더 좋은데, 아니, 신인규는 없다 치고.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안 받고 있어. 임명을 해야 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근데 겉으로 연막을 피워.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최영도 의원이 마치 야당이 추천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지. 야당은 추천을 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는 거고 그 결격 사유가 논란이 있어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지. 임명 권한을 가진 야당이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 추천 권한을 가진 자가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아니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판단도 안 해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보강 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합의제로서 운영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민희 의원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도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으로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치만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야당이 추천했으면 임명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정말 합의제 기간대로 운영하고 싶은데 민주당 때문에 운영 못했다라고 하면요. 2인 체제에서 더 엑셀을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인 체제에서 아주 신나가지고 다 해버렸죠. 그동안 밀렸던 때밀이 하듯이 싹 다 때밀었거든요. 수건 사업들 싹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 이것 자체가 최민희 의원에 대한 임명 거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이건 땡깡에 불과했던 거다. 저는 결격사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 김홍일 위원장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당한 사람입니까? 검사 출신에 언론에 대한 경력 없고 언론에서 듣보잡이고 MB 검사예요, MB 검사. 심지어 권익위 위원장 하던 사람을 사퇴도 하기 전에 방통위로 임명했는데 어디서 결격 사유를 들이밉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거는 결격이 아니고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는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결격이 아니든 무조건 우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통위의 기관의 특성상 여야가 그래도 여당이 좀 한 명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합의해서 서로 야당의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라고 방통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합의하고 협치할 마음 있었으면은 2명일 때 방통위가 일을 하면 안 되죠. 위법한 상태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명일 때 신난다 이러면서 김홍일 보내가지고 싹 다 정리했거든요. 네, 70 그러니까 몇 이것 번을. 자체가 자체가 최민희 의원에 대한 결격사유 논의로 하더라도 임명할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닌가. 그 반증입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게 방통위원장은 사표를 내 대통령이 이제 사표 수리를 했어. 그리고 다음 후임으로 그 임명하고자 하는 뭐 사장 이름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분도 대단한 그 사람이라고. 쓰레기차 빠지니까 똥차가 지금 네, 온다고. 더 심한 빌런이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장재원 의원 이름도 나오고요. 뭐 야, 이진숙 예, MBC 예, 사장 예, 이름도 예. 나오고. 그런데 네, 뭐 쓰레기차 나가니까 지금 뭔 차가 온다고 그 지금. MBC를 지금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에서 네. KBS나 YTN이나 우리가 그 땡윤 네. 뉴스를 하는 정말 길들이는 네. 나의 어떤 방송으로 네.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순을 가보면 그렇죠. 아니 MBC가 신뢰도 1위라는 발표조차 못하는 지금 이런 사회입니다. 아니 그 사실을 예. 가지고 거꾸로 얘기해서 그 잘못된 발표라고 얘기해요. 국제기구에서 네. 조사를 해갖고 MBC가 신뢰도가 이렇게 높다라고 네. 하니까 그거 아니래.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냐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요. 아.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이런저런 비판하는 분들이 과거에 한때 민주화 운동 한다고요.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에 학생 운동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항하고 싸웠던 분들이 네. 지금 말을 완전히 바꿔서 해요. 정말로 사법 독재가 이루어지고 검찰 독재인 이 나라에서 언론을 장악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이 맞다고 박수치고 오히려 국민들이 그거 다 까먹고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막 억지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정말로 언론이 잘못됐다 이 사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좀 이해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MBC가 노조 중심으로 가니까 너무나 친노동자적이니까 기업도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좋게 좀 하는 데는 균형감을 좀 잃었다. 이런 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와서 하도록 하자. 너무 특정 정치에 좀 경도된 것 같다. 이런 정도는 논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완전히 신인규 변호사나 저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낙인 찍고 빨갱이. 네. 빨갱이라고 완전히 딱 찍어놓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네. 찾아와서 여기 앉히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야?
결국은 언론을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매우 편파적으로 자기 사상에 갇혀 있는 정말로 폐쇄적인 사람들을 가져와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나팔수 보는 사람 있죠. 제일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배웠던 게 정말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특정인을 내세워서 인민재판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이들을 그런 유형을 데려와서 지금 앉히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번 보세요. 네. 가족들 동원해갖고 난리 그래요. 피우죠. 아니 자기 누나 집 뉴이림? 그래.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 너무 자기 그래 누나 식당을 말이야 자기가 이 시대 맛집. YTN에 있으면 이 시대 맞지? 있으면서 그런 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보도해 주는데 말이 돼요. 그런 사람이 다시 그 방송통신을 심의한다고 나서는 이 상황에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우리가 정말로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언론인이니까 더 화가 많이 나시죠. 예. 그러면 또 우리가 공산주의자 되니까. 아니, 우리 그래서 차라리 공산주의자로 살자 우리는 욕하고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사적 이익가면요 미친 듯이 자기 거 챙기잖아요. 내가 시청자 여러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진보 쪽에 보수 쪽에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잖아요. 진보는 싸가지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방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 보수 정치는요 완전히 자기 이걸 위해서 미쳐버린 사람들 같아요. 진짜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지 이익만 되면 다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저 전 대표께서 국민들이 다 잊어먹고 국민들이 뭐 옛날 지나간 일은 생각 안 할 것이다.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AI가 AI 시대. 그냥 옛날에 김미화가 뭐 했어? 그러면 쫘르르 얘가 갖다가 물어다 주는데 만약에 MBC에 대해서 우리가 네. AI한테 이번 정권에서 MBC 뭐 했어? 그럼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황상무 뭐 회칼 테러 사건 그러니까 발언. 김건희 보도를 많이 했죠 MBC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저는 MBC마저 탄압을 받게 되면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리가 나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청문회도 많고. 근데 이런 언론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리면 그 목적이지 그런 목적이겠죠. 박근혜 탄핵도 결국 태블릿 PC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이 붙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MBC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이 그 입틀막이잖아요. 그 사람의 입을 그냥 트라우마. 교양머리 없이 막아가지고 그래. 끌어내는 네. 사실을 들고 뭐 한두 명 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입틀막을 지금 하려는 이런 시도들, 장악들이 있는데 저는요 그 MBC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아니 MBC 그럼 시청률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 사람들이 왜 보죠? 그 저도 요즘 이렇게 보면은 MBC가 유일하게 거의 그 뭐랄까요 언론의 역할을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그런 여론에 대한 시장에서의 선택 이거를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일단 안 돼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뭐 김홍일 위원장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 국가기관을 대통령 입맛에 맞게 다 각색시키고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습니까? 권력을 사유화하다가 탄핵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수사까지 하신 분인데 참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 뒤를 쫄쫄쫄쫄 쫓아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니 김진표 전 국회의장 그 저 자서전에 대통령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막 네. 여러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대통령 뭐라고 하셨어요? 그 좌파 언론, MBC, JTBC 뭐 여러 개 운운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좌파로 그냥 확 몰아버리고 그래서 그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그냥 결재를 그냥 기습적으로 해버리잖아. 중요한 건 이렇게 다 장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언론사가 엄청 망가지고 있잖아요. KBS도 마찬가지고 YTN도 마찬가지고 MBC도 그렇게 되면은 그걸 정상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과 시간이 듭니까? 이게 망치기 전에 막아야 하는데 윤석열 탄핵 청원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불붙어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아야 된다는 것에는 왜 KBS 기자들 가만히 있는지 모르죠. KBS 업무직 직원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자 이렇게 지금 방송 시청률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 안 났어요? 그러면 시청률 주니까 그 월급 받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격렬하게 내부 논쟁해야 한다. 네. KBS 구성원이 자기 회사 어떻게 살릴 건지 판단해야 국민들이 따라가주는지 정치권이 따라가주는데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싸우든 말든 왜 바깥에서 내가 좀 심하게 이지랄 하냐고 우리가. 그
공장 너희들이 살려라. MBC 노조처럼 열심히 싸워라. 네. 열심히 싸워서 너가 회사 너가 지켜야지 왜 남한테 지켜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저는 먼저 던지고 싶고 그것은 YTN이든 MBC든 KBS든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시청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에 굴종하고 살겠다라고 그냥 국민에게 선언해라 너희들이. 저는 첫 번째 그렇게 싸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면서 탄핵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진짜 민주당도 100% 믿을 수 있느냐. 아니 못 믿겠다. 탄핵할 것 같은데 안 간다. 좀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 배우 세력이 있다. 누군가의 업무에 의해서 진행된다. 자, 알고 보면 저 좌파들이 또 뒤에서 작업했다. 여당에서 그만. 북한이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북한이 저거 지금 탄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시 푸틴이 했다고는 하지 않나? 어찌됐든 별의별 이야기 나오면 또 맡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청원이 93만 명 돌파한 것은 더 이상 현재 여의도 정치권을 믿고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요. 해서 불이 붙은 거지. 이걸 잘못 잊고 또 좌파 논쟁이다. 알았다. 그러면 싸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7대3으로 계속 싸워서 가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KBS 얘기하셨는데 KBS는 그렇게 못 싸워요. 이미 선언했잖아요. 로고에서 정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그렇게 했다고. 내부에서도 열심히 싸우고는 있는데 전혀 표시가 안 날 뿐이죠. 그래서 저는요 네. 이런 생각입니다. 바깥에서 우리는 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열심히 싸우는 언론사 도와줘야 되지. 자기들끼리 안 그럼요. 싸우는데 우리끼리 왜 싸우냐고. 아니 그죠. 그러니까 국민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MBC가 신뢰받는 언론 1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MBC 구성원들이 MBC 지키자고 다음 주 목요일 7월 11일 MBC 상암 광장에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네. 거기 나가요? 네, 저도 이제 출연하고 노래도 하는데 그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예. 조국 예. 혁신당 대표 예. 등등 오셔가지고 MBC 구성원들이 준비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꼭 가서 보시고요. 네. 거기에서 가야 되겠다. MBC 구성원들이 잘 싸우면 도와주시고 네. MBC 구성원들이 안 싸우면 도와줄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언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서에 나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유지하는 게 소금의 본령인 것처럼 언론의 본령이 뭡니까? 이거는 뭐 어디 언론사 뭐 좌우 성향을 떠나서 언론은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게 본령이에요. 네. 그 비판과 감시할 용기 없거나 안 할 거면 언론 아니고 그냥 기관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애완견, 알라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 언론인데 지금 MBC가 이런 식으로 장악의 기도 속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근데 다른 언론인들은 왜 그걸 구경만 합니까? 저는 그냥 언론인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도 이렇게 위험성을 느끼고,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저한테 만약에 기사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전 매일 쓰겠어요. 이거 안 된다. 잘못됐다. 이걸 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침묵한단 말이죠. 뭔가 권력과 손을 잡았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만약에 MBC를 장악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요. 전 이제 아예 언론의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스픽스 같은 이런 뉴미디어 대한 언론들이 이제 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목소리를 밟아 보십시오, 눌러 보십시오, 입틀막 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그러면은 가만히 뭐 놀고 있습니까? 안 봅니까? 다 이제 대한 언론들 찾아가지고 뉴미디어로 와서 이제는 레거시 언론이 완전히 대체되는 저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저는 클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좀 기존의 해봅니다. 언론은 안 보잖아요. 저만 해도 뭐 방송 뉴스를 안 보는데.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네, 그냥 유튜브 봐요, 그죠? 저도 이제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1년에 7천억 원 정도를 언론사들끼리 나눠 먹게 해가지고 국가 국정 홍보 예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이번에 거구나. 실제로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누굽니까 국회의원 양문석 의원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는 보수 진보할 거 없어요. 제가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문 3만 부도 안 찍고요. 3만 부도 안 찍고도 1년에 매출을 800억 가까이 하는 언론이 있다. 그럼 뭘 내가 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대기업 협찬받아서 삼성은 1년에 한 6천억 정도를 쓴대요. 그걸 쫙 갈라주는 거예요. 몇 천만 원부터 몇백억까지. 거기에서 이제 진짜 줄 서서 돈 받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언론이 비판 기능을 잃은 것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국민들의 신뢰나 또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권력이나 재벌이나 또는 지자체에 완전 의존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사 다 써주고 그 기사 대가로 돈을 받아가는 구조. 이거 정말 다 밝혀야 되는데요. 네, 특정한 네.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도대체 특정 언론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얼마쯤 예산을 주는지를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네. 행정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거부해요. 어. 매우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언론사 수십억씩 다 갈라주죠. 그러니까 언론이 어떻게 비판 기능을 하냐고요. 진보 언론 한 군데가 신문 3만 부 안 찍고 연매출 500억 이상 하고 있는 거기에 3만 부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고 효과가 없는데 왜 돈을 주냐고요. 이렇게 가면서도 그래도 바른 말 하면 저는 박수 치겠어요. 언론사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이미 종속돼 버려. 예. 종속되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위험하면 안 해요. 결국은 밥그릇이니까. 네. 우리 이영진 님도 그러셨잖아요. 김치찌개 떡볶이 얻어먹는 외람이들이 충성하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이런 정말 그 대통령이 그래서 어떻게 언론진흥재단 어떻게, 돈을 가지고 기자들 유학을 왜 왜 100명씩 보내니까. 보내줘요? 그 국민 다 거기서 예산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언론사 기자들을 유학을 보내주냐고요. 그래서 좋다고 박수를 쳤다는 거에 그렇네. 나도 기자 그래서 출신이지만 식판 들고 정말로. 줄 서서 기다렸다고. 아니, 계란말이나 말이 되냐고. 김치찌개 얻어 먹으려고.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럼. 안 바뀌겠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언론 문제를 국민한테 가져오지 말고 언론 종사자 당신들이 싸우세요. 당신들이 국민은 나라 전체를 보고 정권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싸우는 것이지 네. 언론사 안 싸우는 그것은 언론사 탓을 해야지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정말 볼멘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우리 저기 정교한 대표가 지금 흥분하셨는데 언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나도 지금 그 현실이 깝깝한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오윤혜 누님 네. 나오셨네요. 네, 누님. 또 네. 저기 그 MBC 거기 가보고 싶으신가 봐. 아, 네. 다음 주 그래, 목요일 11시. 아니, 그러니까는. 저녁 7시. 예, MBC 상암동. 오윤혜 님이 노래 한 곡 해주시면 뭐 가면은 그날 오시면 두 지금 곡 조금 합니다. 해봐요. 지금 어떻게 하는가? 네. 해주세요. 근데 예, 아닙니다. 예. 남아요. 노래해. 오늘 끝나고 남아요. 노래해. 아니 갑자기 여기서 무슨 노래? 아니 뭐 유튜브인데 자유롭게 하는 거지. 아니 유행을 한다. 유행송 있잖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다음에 있잖아요. 네, 다음 그래요. 시간에 제가 이 정도 하면 한 5초 동안 하겠구만. 그거 다 기다리고 있을 등록자가 텐데. 5천 명까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새 위원장이 이제 방통위에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네. 새 위원장이 옵니다. 5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2인이 그냥 마구 그냥 뭐 다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체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지. 앞으로도 합의제 기구로서 합의제 못.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남은 3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없는 거고 또 행정기관 중에서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성 자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반복입니다만은 결국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임명권, 이거는 헌법상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를 잘못해도 문제지만 행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그럼 봅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면 합니까? 사직하고 다른 사람이 또 위원장 오고 또 네. 탄핵 올라가면 또 사직하고 이거 반복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와. 서로 정말 합리적인 선에서 위원장이 뽑히면 모를까. 이렇게 방송 장악을 하려고 노림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네. 계속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기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분들 있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네. 이런 행태를 또 좋아해요. 그걸 응원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라의 운영을 망가뜨리면서라도 와. 자신들의 지지자들만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로 지금 20-30% 가지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교정될 가능성이 임기 내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입으로 지금 대통령 탄핵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으니까 내용이 성숙되면 저는 대통령 탄핵 부분도 저는 조만간에는 이제 공론화 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간다. 네. 저 그렇게 보는데 왜냐면 나라 기관이 다 엉망진창으로 이미 나라기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수습은 저는 국민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를 그걸 위한 끝으로 것만 표시는 하지 않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죠. 네.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본인이 끝이 나든 아니면 임기가 끝이 나든 그때까지 똑같은 식으로 반복할 것이다. 계속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 게 여야가 강력하게 너무나 대립하고 있어서 네. 최상병 특검법 이거 상정되면
국힘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거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방해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인기 변호사?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혜병 특검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은 그 필리버스터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무제한 토론을 일단은 해보겠다 해서 지연을 시키는 거죠. 건건이 할 수 있다며. 그렇죠. 이제 지연을 시켜서 네. 이제 최대한 통과를 늦추는 효과는 있는 건데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통과가 되면 필리버스터는 맛보기고 그 다음에 가서는 사실상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해서 또 거부권을 쓰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을 하잖아요. 네. 그때 또 똘똘 뭉쳐가지고 재의결을 부결시키는 아마 또 이 방식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부 단속하고 내부 구성원들한테 뭐 사탕도 주고 채찍도 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내부 단속을 좀 하겠다 이런 건데 저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길처럼 이 탄핵 여론이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국민의힘은 똘똘 뭉치려고 가겠지만은 또 그 안에서의 균열을 낼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이 여론이 좀 더 하나로 좀 뭉칠 수 있도록 저는 좀 더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저는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왜요? 딱 두 가지 이야기 들으세요. 뭐요? 첫 번째, 국민의힘이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 할까? 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대도 네. 첫 번째 며칠 동안 하겠느냐. 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에 절대로 대통령 경로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편드는 사람이 며칠 동안 할 거냐. 한 일주일 정도 해야 안 되겠어요? 필리버스터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밤새서 해야 그게 된다. 가능한 계속 능력이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틀도 못 넘기고 끝낼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뭐 계속 그 사안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안이든 이제 그 사안과 연결해서 연결해서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온 가지- 뭐 노래를 하든 뭐를 하든 그냥 길게 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 신변이나 저 같은 사람이 한 하루 정도는 하는데 그럼 108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8명이면. 네. 근데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정도 전투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자 반대 토론자 외에도 찬성 토론자도 나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 앞에서 진짜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논리적으로 한번 싸워봐라. 자,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와 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청문회 과정에 하나하나의 진실들이 차라리 국민들 앞에서 필리버스터 생중계 될 거 아니에요. 국회 방송을 통해서 네. 다 봐라 국민들이.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을 왜 최상민 특검이 필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 전략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좋다. 필리버스터 아예 하자. 대한민국 너희들 그러면 보름 동안 하자 이거를. 계속 나와서 해봐라. 우리도 그러니까 할 지난번 청문회 같은 그런 효과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만들어 가서 이것을 국민님이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필리버스터 살려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더 알아야지 어떤 국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야. 이 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아셨는데. 아 이제 저는요 이거 시간대별로도 누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이제 외울 지경이에요. 하도 많이 보고 저도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7월 31일에 무슨 회의가 있었고 누가 전화했고 8월 2일에 기록 회수할 때 누가 전화했는지가 머리에 구조도가 그려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무슨 마치 뭐 홍길동이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수사 외압을 범죄로 부르지를 못하는 이 국민의힘의 이 비겁함. 아니 저는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명백한 범죄인데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까지 막겠다는 겁니까? 아니 뭐 저는요 뭐 재의결도 봉쇄하고 뭐 여러 가지 머리는 쓰겠지만은 그럼 언제까지 막을 겁니까? 영원히 이게 세상 앞에 비밀이 있습니까? 아니, 정권이 바뀌면 또 다 드러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참 뭐랄까 한심하고 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참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자니 참 너무나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저께 나오셨던 분이 아마도 국힘에서 국민들이 저런 꼴 보기 싫어서 우리가 국회에 회의하는 거 우리가 집중 안 한다. 아이 보기 싫어. 그래서 안 보는 걸 오히려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혐오를.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어제 국회 운영위를 보니까 자 경로한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경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공개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종섭 들으라고 그 이야기한 거예요.
대통령은 경로한 사실이 없다. 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럼 이종섭이가 자작극한 거예요. 혼자 다 덮어 써야 되는 거예요. 들은 안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지난번 많은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자기 혼자 자, 했다고. 이걸 잘 읽어야 돼요. 대통령실이 하지하책인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 이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할 거냐 통치 행위였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없다고 한 것은 이종섭 혼자 다 덮어 써야 된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종섭은 이제 죽을 판이죠. 혼자 다 덮었으면요. 감옥을 한 5년 안 될걸요. 한 10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 옛날 핸드폰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가지고 있겠지. 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경로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종섭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김교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게 올라오면 다 죽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고 가이드라인 친 거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게 터지는데 누구로부터 오느냐?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내부에서 진실을 고백할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종섭 버틴다고요? 자연인으로 돌아가 보세요. 대통령 권한 없고 이걸 지가 평생 안고 감옥에서 한 10년 산다고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있냐고. 가족들 그냥 두겠냐고. 누가 덮어쓰고 가냐고요. 이들은 그런 의리가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익이 있으니까 붙어 있죠. 이익이 사라지잖아요. 바로 나와서 폭로라는 이름으로 민주조사가 될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이걸 언제까지 막겠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1년 가까이 해오니까 그 유족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 저희도 이제 국민들도 지치고 지쳐. 좀 지겹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아니라고 우기니까 이거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시간은 우리 편 아닌가? 시간은 진실의 편이고 시간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두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숨기려는 사람들은 아마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질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더티 플레이를 국민의힘과 저 권력자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전 차분하게 저는 끝까지 그래 좋다 하면 끝까지 가보자 이런 각오로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섭이 안 되면 김교환이 터져 나와요. 어저께 항명이었다라고 규정했죠. 어제 네, 박정훈 네. 박정훈, 수사단장의 네. 항명이다. 그 누가 이제 수사 기록지에 보라고요. 자, 항명수계로 몰고 갈 때는 김교환이가 몰고 간 게 됐어요. 원래 이종섭이 몰고 가는 거 이름을 싹 찍고 김교환으로 바꿨거든요, 사령관으로. 김교환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별 3개 달아주니까 저렇게 있죠. 나와보면 자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중순에 그 경북 경찰청에서 발표한다, 수사 발표한다는 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재미있게 되네. 아니, 진짜 누군가가. 그래서 지금 이게 내부에서 어떤 게 터져 나올지 모르고요.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통령실이 몰고 가고 있는데 이 감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 너무너무 꼭 눌러서 터졌을 때는 정말로 한 10cm쯤 올라갈 게 10m가 올라갈 수 있는 폭발성을 가질 수 있다고요. 두고 보십시오. 압력밥솥이래, 압력밥솥. 그러니까 한 방에 터집니다. 예, 한 방 큰일 나죠. 뚜껑 잘못 터지면.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네요. 제 분석이 네, 뛰어난 네. 게 아니고 제가 예. 김종대 전 의원, 종대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야야 좀 기다려봐. 더 큰 게 터져. 더 큰 게 터져. 형 진짜 맞아요. 야 좀 있어 보라니까 터진다니까. 이게 안 터질 수가 없어. 진짜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이 진실을 어떻게 감춥니까? 왜냐면 대신 감옥 갈 놈은 없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가야 되거든요. 누군가 가야 되니까. 그렇겠네. 짧고 굵게 그러네. 갔다 오는 대가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한 1년 가고 그래, 막 그것도 집 있네. 몇 채 주고 막 이럴 그래. 수도 아니, 있잖아. 누가 주는데 그걸 누가 줘요 누가. 아, 그 정도 의리가 없어요. 없어. 대신 가도 안 어림도 챙겨.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요? 그대로 네. 보관하고 있는 디올백 같은 거 주면 안 돼? 아이고 300만 원짜리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돼. 300만 원으로는 안 되죠. 네. 아유. 아이고. 예,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네. 지금 뭐 국힘하고 또 뭐 검찰하고 대검찰청 반발이 거기에 개혁신당 아주 실망스러워요. 예, 왜요? 개혁신당이 지금 탄핵 소추안 검사들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권하고 그래요? 그런 입장을 밝혔다. 네,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준석
씨와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지 못하겠다, 뭐 네. 아마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검사 사인방에 대한 지금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결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많고요. 또 이분들 중에 4분 중에 3명은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맞아요. 검사들이기도 네. 해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 검찰 수뇌부를 제외한 소위 말하면 실무를 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빌드업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국민적 여론.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이름도 잘 모르고요. 맞아. 왜 이 검사가 어떤 사유로 탄핵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설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저라면은 저 소위 말하는 잔잔바리 검사들 말고 아예 그냥 몸통을 쳐버릴 것 같아요. 자, 이원석 총장을 탄핵을 한다든지 검찰의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총괄 책임자에게 저는 오히려 탄핵을 물리는 게 탄핵 의결도 좋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할 때도 6명 동의 이끌어내기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윤석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편향적인 행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 결과도 내지 못했던 이 비겁함, 여기에 대한 전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검사 탄핵 전 상실해야 된다고 보고 네. 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책임을 안 물릴 수가 없다. 검찰들의 자업자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수사와 재판을 못 만들게 하려고 지금 검사 탄핵 추진한다고 이원석이 막 방방 네, 뛰면서 네. 지금 비판하고 비판했잖아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 여사 왜 수사 안 해요? 이채영명주와 관련한 그 내용 하나도 양평 게이트 왜 하나도 안 합니까? 그럴 자격 있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독하게 380번 정도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도 증거 하나 제대로 찾아서 유죄 판결한 게 못했는데 이제 몇 년째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네. 3년째 수사하고 있고 4년을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한다. 이런 무능한 검사라도 탄핵해야 되고 그 사이에 위법한 사유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싸워서 탄핵시켜야 되죠. 그리고 아니면 본인들이 헌법재판소 가서 살아 돌아왔어요. 무슨 절대 권능을 검찰이 가지고 있나? 검찰은 탄핵 안 돼야 되는 법이 있어요. 대통령도 이미 탄핵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던 적이 있는데 무슨 검사가 그러면 하늘 아래 유일하게 검사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웃기는 이야기죠. 말이 됩니까? 제발 정말로 법치를 외치고 국민 앞에서 공명과 상징을 하려면 수사할 사람 제대로 하세요. 아닌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자꾸 뭐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대표님 말씀대로 수사가 장기화된 것도 맞고요. 이미 수사는 끝났어요. 다 기소돼서 기소할 거 다 기소했고 이제 공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법원에 이제 유무죄 판단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지연하고 수사에 방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원석 총장 법 앞에 뭐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뭐 점잖게 얘기하시던데 그런 말할 염치가 있어요, 국민들 앞에?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털끝도 하나 못 건드리는 권력의 알라바이 주제, 알라바이 아닙니까? 애완견 아닙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세요, 그거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검찰권을 신성하게 갖고 공평하게 했습니까? 편향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권력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장기화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면 뭐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 엄살을 떠는데 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네. 땡깡 부리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가 기자다라고 자청을 하면서 뭐 30몇 분 동안 뭐 발표를 했다고 그러네. 아 그래요? 네. 그 이 발표할 얘기가 자격도 없는 총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빨리 사표 쓰시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게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사표는 길이고 이제 곧 끝나는 임기가 만료되죠.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검찰총장이라니까요. 지금 국민들한테 본인이? 물어보세요. 지금 이런 검찰 두는 게 맞습니까?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검찰 제도를 폐지해서 새롭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정한 정말로 법 집행이 되는 기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런 검찰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국민들은 이런 검찰 아니다라고 하면은 폐지를 해야지. 본인이 오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청 폐지 법안이라면서. 맞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차라리 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 달라. 폐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지금 이원석 총장이 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검사 4명 탄핵당했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김건희 여사. 진짜 권력층. 그리고 왜 최은순 장모는 축소 기소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검찰의 수사 칼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무딘가? 내지는 왜 압수수색조차도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을 하면요. 검사 4명 탄핵한 거에 대해서 징징대도 국민들이 들여다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검사는 특히 이원석 총장은 한번 뭐 어디 가서 상복 입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민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검찰총장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계속 이렇게 징징거려봤자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볼 거다. 저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려면 경북 경찰청에서 최상면 한거 수사회가 발표도 안 하고 있죠. 왜 검찰 뭐합니까? 그 지휘권 다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 이렇게 하고 압수수색 하라. 대통령직 관련이 있다. 이거 국민적 의혹 풀어야 한다. 나서자. 네. 왜 이거는 특별수사팀 안 만듭니까?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고 특정인이 정말로 정상적인 수사인데 이 사람을 정말 감옥에 넣으려고 온갖 수사 조작을 하고 왜곡을 다 해놓고는 이거 왜 안 하는데? 아니 그리고 초밥 때는 열심히 수사했거든요. 뭐 특별수사팀 꾸리고 초밥 때. 근데 명품백에는 왜 안 합니까? 명품백이 그래. 훨씬 비싼데. 그리고 게다가 이 김혜경 여사는 네. 또 지금은 사인이잖아요. 사인에 대한 수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 아니에요. 더 해야 돼. 지금 현재 권력자,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솜방망이 내지, 솜방망이도 아니죠. 그냥 솜사탕 같은 거죠. 아주 달달하게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는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유일하게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제가 깨달은 거. 이 검찰이라는 조직과 대한민국 보수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는 거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해준 것. 아프지만 알게 해준 그러니까 것. 민낯이 다 드러난 거죠. 네. 민낯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체에 대해서 언론이에요. 지금 언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던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매우 상식적으로 네. 김변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변하고. 왜 경북경찰청 안 하느냐. 김건희 백 왜 안 하느냐. 이 말. 왜 언론 안 합니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를 보니까 기자 노트라도 한 개 써가지고 지금 이원석이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정말로 조작 날조돼 있는 그 수사를 왜 검찰이 지휘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까? 라고 한 줄을 쓰라고 언론이 네. 왜 그거 안 쓰고 이원석 하는 이야기만 대문자막하게 써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말로 검찰이 억울하게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왜 쓰냐고요 언론이. 그러니까 저는 뭐 이원석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견장만 달고 있을 뿐이지 검찰총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이번에 검사 탄핵 4명 중에 3명이요 다 윤석열 사단입니다. 다 네, 이분들 네. 윤석열 수사팀 그때 특검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라인을 잡아가지고 한동훈 다 승승장구 그래. 한 분들이 뭐 둘이 한 몸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이 4명을 감싸고 돌려면은 대전제가 있다니까요. 그 김건희 수사를 하세요. 명명백백하게. 그러고서 징징거리면 국민들이 돌아봐 줍니다. 근데 수사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그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이제 검사들이 대통령의 힘을 믿고 이렇게 뭐 동아줄 잡고 까부는 거죠, 올라가고. 검사들이 까부는 예,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야기하잖아요. 법을 너무나도 자기들이 잘 집행을 하고 알기 때문에 네.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법을 어겼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탄핵 얘기를 해도 내가 받겠다라고 아니, 법 지금 이야기하잖아. 얘기는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능이기 때문에 증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하면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증거도 서로 내고 그때 가서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게 지금 이제 국민 청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주세요 하는 네. 청원이 지금 아까 90만 명. 94만 2천 명. 94만 명. 이제 곧 100만 명을 향해 100만 갑니다. 되고 막 200만 갈 거예요.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 청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보니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서 네. 정부로 이송돼서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네. 과연 이렇게 되겠냐 말이야. 탄핵 우리가 막 지금은 너무 속상해. 그래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 그럼 사법위원회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 속도감 있게 이걸 가지고 해도 뭔가 말이 있을 것 같고 안 해도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갈등을 해야 돼요. 그냥 속도감 있게 밀어야 돼요. 할지 안 할지에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할지에 대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좀 민주당은-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네. 민주당 여기에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결과만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에 대한 또 이상한 트라우마 같은 게 그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해보려고 네. 하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너무 좋은 이게 시간. 계속
계속 이렇게 이제 그냥 지체되거나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스스로도 목격을 했지만 민주당 지금 여기에 입장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추진하는데 500만 명 되면 추진하겠다. 300만 명이 되면 하겠다. 아니면 1000만 명이 되면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좀 호응을 해줘야 돼요. 민주당은 딱 입 닫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그때 가서 7월 20일까지 가는 거 보고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같아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제1당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느냐. 좀 더 용기 있게 이것이 국민적 목표를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 청원할 경우에는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국민 중심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국회가 이것을 받겠다 하는데 지금은 그냥 쳐다보고 예, 진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매우 연약한 상황 인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는 네. 민주당이 너무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너무 나서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도 어렵죠. 제적의 3분의 2니까 그 8명 돌려서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결국 관건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가서 정치적 사법결정입니다만은 재판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는 과반이면 당선이 가능하지만은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봐도 거의 탄핵하자 여론이 90%까지는 올라가서 그때 지지율이 5%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야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맞아. 그때 인용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국민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을 민주당은 잘 모으는 역할까지만 좀 하시고 너무 앞서가지고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탄핵시키는데 앞장서겠다 이러면요. 그렇게 못 국민들의 8, 90%가 마음이 다 모이기가 어렵고 국민들 마음에는 아직 민주당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야 이거 탄핵해가지고 갑자기 민주당 정권 주자는 얘기냐 그건 동의 못한다. 이래서 오히려 더 보수 결집이 일어나는 효과가 전 있기 때문에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탄핵을 정말 인용까지 받아내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여론에 뒷받침만 좀 해주고 네. 너무 앞장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다. 제가 좀 반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 탄핵 문제도 검사 탄핵 문제도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검사 탄핵이 증거가 충분하냐 아니냐. 국민들은 그 내용 잘 몰라요. 민주당은 여기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엄청나게 조사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게 역풍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민주당 쪽에서 보면. 그런데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탄핵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행동을 통제해야 돼요. 네. 탄핵이 인용되느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 문제도 제가 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대통령 갈아보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면 설사 정치적으로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야 되는 게 제 복무라고 생각해요. 자, 정권을 잡든 못 잡든 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국면이 정치에서 훨씬 더 전면에 나서 있는 정치인이 봤을 때 이 대통령을 계속 모시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맞느냐 본인들이 더 판단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 여론은 그 다음 문제고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더 옳으냐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할 때 이라크 파병할 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 자신의 지지층이 무엇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도 민주당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결정을 해줘야 하느냐. 그러면 나는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밀고 가겠다라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죽을 각오로 하더라도 될까 말까. 맞습니다. 네. 지금 재고 있는 것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네, 대표님. 스픽스를 위해서 저는 끝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시간이 아, 얘기가 시간이, 아니었어. 예. 자, 근데 진짜 네. 정말 우리 대표님 말씀이 네. 다 옳아요.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상대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국민들이 뭔가 건강을 잃지 말고 네. 힘을 내셔야 되는데 네. 그럴 때 뭘 먹어? 오리만한 게 없습니다. 자, 인천 오리고기 맛집 하나 추천해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예, 왜 예. 웃죠? 아 너무 그 오리고기는 우리 진짜 소리가 좋았어요. 아, 그 괜찮죠? 너무 훌륭하십니다. 오리 진짜 그렇게 간장 하셔야 불고기, 됩니다. 오리 고추장 주물럭 전문점인데 물꽁오리. 물꽁오리예요. 주인장의 오랜 테스트 결과 가장 식감이 좋고 양념이 잘 배인 두께 1.8mm로 이게 이 두께가 굉장히 네, 중요한 것 두께가 같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TV 맛집으로 여러 선전된 만큼 정말 맛을 네, 보장합니다. 계산동 맛집 물꽁오리, 계산동 본점, 부평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스픽스 여러분 응원해 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십시오. 이분들 기
살게 네. 우리가 해드려야 또 우리가 원하는 바 이분들이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오늘 끝내면서는 역전의 용사들 이거 말고 내 유행어 한번 하면서 끝낼까요? 뭐예요? 저도 5분이면 안 되고 네, 저도 한 10초만 홍보할게요. 네, 우리 네. 방송 시작 전에 92만 네. 925명이었는데 예. 지금 92만 9,970명이고요. 방송 보시는 와우. 분들 국내에서 많이 보실 건데 우리 방송 중에 30분. 55명이 늘어났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고맙습니다. 있으니까 예. 여러분 스픽스 올해 여러분들과 손잡고 100만 명 달려갈 테니 갑시다. 구독 많이 네.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드리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드리고 우리도 힘 좀 냅시다. 네. 제가 음매 그러면 기사로 그러다. 네. 자, 음매 기사로.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